기적과 같은 이야기다. 자, 군의관 시절에 막스 그것은 부부, 신부. 자, 그러나 암도 나았다. 명의 막스 그것은 박사 암치료기 호트 지음 김태수 옮김. 자, 이어서 기적과 같은 이야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문은 그것은 박사의 암치료법이 유효하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치료법으로 병을 고친 환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그의 조사가 신빙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이거 신문 발행하는 기자가 지금 계속 추적해서 정말 이 거슨 박사의 암치료법이 유효하냐 이거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직업적인 윤리상 거슨 박사는 환자들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살고 있던 뉴저지의 메이우드 마을에서 발행하는 우리 마을이라는 신문에서 우연히 거슨 박사의 치료법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베니와 조, 플레전트 거리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아름답고도 감격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그는 고통과 죽음을 안겨줄 뿐인 정교의학에 절망하여 등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플레전트 거리에서 일어난 기적. 자, 베니와 조에 얽힌 이야기는 플레전트 거리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불려질 만도 했다. 이 놀라운 인간적인 이야기는 지역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두 상인에 관한 것인데 이미 수년 전의 일이었다. 이야기에 갑자기 초점이 몰리는 것은 암치료법이라는 책이 이번 달에 발간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곧 우리 마을 메이우드 도서관에 비치될 것이다. 이 책은 막스 거슨 박사가 지은 것으로 거기에는 대단히 유효한 암치료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50명의 암 환자를 다룬 이야기가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책의 385쪽에 시작되는 6번째 이야기는 메이우드 자전거 포를 운영하고 있는 파네 비앙코 씨에 관한 것이다. 여러 장의 엑스레이 사진을 소개함으로써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도 뛰어난 호전을 알아보게 하여 암에 대한 놀라운 치료법과 회복 과정을 알게 한다. 그 이야기는 길고도 풍부하며 세밀한 부분이 담겨 있는데 그 모두가 많은 의미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요소가 두 이발사 베니와 조라는 이름의 주위에 맴돌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이야기는 전문가마저 손을 놓게 한 절망에 관한 것이며 암이 매일 무섭게 파고드는 데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이야기로서 그 사실이 일어난 지 수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믿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야기는 이발소 주인인 베니가 암의 천벌을 받아 서서히 죽어가는 그의 동료 조에게 어떤 의사한테 가보자고 계속 주장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베니는 그 의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나 만나본 적은 없었다. 베니 콤프의 신념에 따라서 거슨 박사에게 찾아가게 된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였다. 그때 바네 비앙코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으며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다. 오늘도 조는 병에 걸리기 전에 부업으로 시작했던 자전거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점포는 베니가 운영하고 있는 이발소에서 겨우 몇 집 건너에 있었다. 드디어 조 바네 비앙콘의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길서적인 모험을 시도하기로 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의사를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 의사의 암치료법으로 수일 내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으며 1년 후에는 조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조 파네 비앙코 이야기는 1953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 그는 베니가 운영하는 이발소의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그의 가족들은 몇 집 건너에서 조그마한 자전거 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계속되는 기침으로 고생하고 있었으나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후두염이라고 생각했다. 계속하여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그는 의사들을 찾게 되었는데 왼쪽 폐에 종양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조는 이발소도 그만두고 로타리 모임에서도 탈퇴를 했다. 그리고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정량을 수술할 수가 없어서 여러 차례 엑스레이 심부 치료를 받았는데 크게 호전되었다. 정밀한 열치료법으로 목소리도 되찾았다. 그러나 그 기쁨은 매우 짧았다. 1954년 11월경이 되자 왼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감각을 잃게 되었다. 다음에 1월에 그러니까 처음 병을 느끼기 시작한 지 겨우 16개월 만에 희망이 없는 듯 했다. 1년 남짓돼서 병을 발견한 지 남짓돼서 이제 희망을 다 잃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건데요. 종양이 폐 전체에 퍼져서 숨쉬기가 매우 힘들었으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데다가 아파서 목을 돌릴 수도 없고 걸음걸이도 어렵게 되었다. 투병 기간 동안에 그의 아내는 최선을 다했으며 그들은 뉴욕시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갔다. 부인은 의사에게 남편이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그는 플로리다 여행을 꼭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의사는 곧 떠날 양반이니까 하자는 대로 아무데나 다녀오십시오 라고 했다. 이 의사는 그로부터 2년 뒤에 조 파네비앙코의 엑스레이 사진을 돌려받으려고 찾아갔다가 놀러와하며 물었다. 아니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오. 그리고 그는 조를 병원으로 오게 하여 병력 음성 반응 검사 치료법 등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조사를 했다. 플로리다 여행은 짧게 끝내야 했다. 의사가 경고한 대로였다. 조는 여행 중에 내내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며 점점 더 나빠져갔다. 그는 가족들과 자동차로 여행을 했었는데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되돌아와야 했다. 그들은 1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차를 몰아 피터슨에 있는 집으로 겨우 조를 살려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들은 1955년 2월 19일에 집에 도착했다. 일주일에 전 주인인 베니가 찾아왔다. 그는 조에게 거슨 박사에게 가보라고 끊임없이 탄원조로 권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것이다. 1년 전에 베니는 가게의 문을 닫아놓고 조를 그 의사에게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었다. 그는 암 치료에 뛰어난 그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끝내 조의 가족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베니는 어느 고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였다. 그는 조가 뉴욕시의 사무실 그리고 환자를 위한 병동을 나우에트에 두고 있는 비엔나 출신의 그 의사를 꼭 찾아가야 한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때 즉 1954년에는 조가 거기에 가기를 망설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다. 모든 의사들이 이미 포기하지 않았던가. 일요일에 그들은 자동차를 몰고 나누에트로 갔다. 친절한 노인 의사가 조를 진찰한 뒤에 치료법을 알려주면서 한동안 입원을 해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그러자 조가 그 다리로 병원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을 했다. 그에 대한 조치를 하지요 하면서 거슨 박사는 조의 손을 잡았다. 더 생각할 것 없어요. 여기에 머무시오 하고 거슨 박사가 말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 거슨 박사는 환자의 폐에 커다란 종양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그것이 야구 공보다도 더 큰데 그것 때문에 환자는 겨우 일주일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했다. 암은 다른 데에도 퍼져 있었다. 다리의 근육이 파괴되어 다리가 엄청나게 허약했다. 그것은 식입치료법은 시기에 있으며 매우 단순했다. 그는 간장이 인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신진대사가 나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암으로 죽은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써서 깊은 감동을 준 죽음은 자랑스럽지 않다라는 책에서 존 근도 씨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 선을 시기법에는 소금과 지방을 제외시킨다. 장기간 단백질도 제외시키거나 극소화시킨다. 이 요법은 정말 단순하다. 자연에서 기회를 주어라. 그러면 자연이 스스로 치유를 한다. 설암에 걸렸다고 해서 혀를 잘라내어 암을 정복하겠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제때 만난다면 그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은 환자의 신진대사를 바꾸어 주어 암이 스스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 이론은 인체의 화학작용이 병을 몰아내는 쪽으로 바뀌어진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거슨 박사는 파네비앙코 가족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으며 야비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야
그의 치료가 환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처음 며칠 동안에는 거스의 치료법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하루에 5차례의 관장을 매일 되풀이했는데 그것은 인체의 기관에서 노폐물을 배설시켜서 깨끗이 하기 위해서였다. 관장을 되풀이하게 되자 녹초가 되어버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자연식을 넣어 인체의 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하여 관장을 시키는 것이었다. 첫 일주일 동안에는 매우 고통스러웠다. 닷새가 지나자 기침과 가슴의 통증이 줄어들었으나 다른 고통은 더 커졌다. 거슨 박사는 그보다 더한 고통이 한 열흘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 열흘이 지나고 고통이 줄어들자 조우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하고 거슨 박사가 그의 가족들에게 말을 했다. 그는 옳았다. 자, 이 놀라운 사람은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민 왔는데 유럽에서는 피부 결핵을 고치는 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모든 질병은 자연히 고쳐낸다고 한다. 그는 미리 예언하지 않으면서 파네비앙코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최종 결과는 조가 거의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해독을 하는데 요즘은 해독을 하는 것이 금식 단식이나 물금식이나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을 한 일주일, 2주일 하면서 해독을 한 이후에 식이요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또 건강식품에 좋은 것으로 할 때는 식이섬유를 아주 강하게 해서 하루 이틀 그렇게 하루에 한 2번 정도의 섭취를 강하게 하여 한 달 정도 지나면 굉장한 독소가 빠지게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좋은 영양식을 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을 참고할 때 지금 그 당시에 이런 방법으로 참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하게 보입니다. 자, 최근에는 조가 지팡이를 버리고 왼쪽 다리로 이동하는데 처음에는 매우 약했으며 지금도 온전하지는 않다. 그는 이발사 일을 그만두고 다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자전거 보를 운영하고 있다. 폐 종양은 사라졌다. 그에 따라 그의 공포심도 없어졌다. 거선요법은 인체를 청소한 뒤에 꾸준히 자연식만을 취하고 다른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다. 포타슘이 많고 포타슘 칼륨이고 소디움 나트륨이 없는 음식을 취해야 한다. 소디움 어쨌든 소금을 없이 하고 채소에서 나오는 그 자연적인 소금만 먹었다라는 건데요. 암 환자가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타슘이라는 그 채소에서 많은 영양과 소디움이라는 나트륨이 이것은 그 천일염이 아닌 어떤 가공된 그 소금들은 아주 해로운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통조림, 얼린 음식, 병이 든 음식, 조리한 음식, 훈제한 음식들은 먹지 않아야 한다. 단백질 종류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가공한 것들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는 거고 육류, 달걀, 생선도 금식이다. 크림, 버터 그리고 지방질도 제외시켜야 한다. 자, 이 크림, 버터는 요즘은 좋은 기름을 통해서 이제 영양의 에너지 간을 통하지 않고 바로 케톤 영양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요즘은 새롭게 개발되고 개발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독을 빼는 것이 치중이 되어져서 이렇게 했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조는 주로 생야채와 녹즙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신선한 것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하루에 여러 차례씩 먹는다. 전에는 아침으로 오트밀, 자두, 오렌지즙을 들었으며 점심으로는 야채 샐러드, 구운 감자, 신선한 야채즙 한 컵, 신선한 과일을 들었다. 저녁도 점심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하루에 9컵의 녹즙을 마셔야 했다. 그 녹즙은 당근과 사과를 갈아서 만든 것과 상추, 붉은 배추, 파슬리, 양미나리, 얏강간냉이, 건대와 사과로 만든 푸른 녹즙 또는 당근 단독즙이다. 파네비앙코 부인은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간호사 역할을 했으며 남편을 위한 이들 특식을 손수 마련해 왔는데 낮에는 가게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서 했다.
조가 나아져가면서 식사의 내용이 바뀌어졌다. 녹즙을 매일 1시간마다 마시던 것을 4시간마다 마시고 최근에는 가끔 쇠고기와 닭고기도 먹게 되었다. 그 선의 시기법은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다음에 것들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소금, 담배, 자극성이 강한 조미료, 홍차, 커피, 코코아, 초콜릿, 술, 정제한 설탕, 흰 밀가루, 캔디, 아이스크림. 자, 이런 백독들. 요즘은 또 흰쌀에 어떤 렉틴 없는 것을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과자, 견과류의 좋은 생견과류가 기름, 케톤 영양으로 요즘은 활용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너무 고열량 때문에 이렇게 배제한 것 같습니다. 버섯, 간장이 든 음식, 피클, 오이, 파인애플, 그리고 모든 딸기류. 자,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런웨이 때 있는 거슨 박사의 집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본 광경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아마 12명은 되는 것 같았다. 그들 모두가 나아가고 있어서 희망에 찬 매력적인 얘기거리를 다 갖고 있었다. 자, 앞에서 다시 한번 어떻든 그 당시에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것은 시기법에서 이렇게 참 강한 코코아, 초콜릿, 이 자연산이라도 이런 것들을 일단은 배제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자극성이 들어간 걸 다 빼고 과자 종류는 물론 그 견과류까지도 버섯 종류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뺐고 간장은 어떻든 또 발효라는 것은 부패와 가깝다라는 의미에서 피클 이거는 굉장히 또 소금에 절이고 오이, 파인애플 또 강한 그리고 모든 딸기류를 왜 그랬을까? 이것은 당분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건지 어떻든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식사 한 번은 골수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1개월의 치료로 새 사람이 되어 곧 귀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버지니아에서 온 젊은 부인은 새 아이의 어머니인데 10번째의 종양수술을 거부하고 거슨 박사를 찾아왔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큰 종양이 사라져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집은 이상한 곳이었다. 거의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모두 다 얼굴에는 희망이 차 있었다. 불행하게도 거슨 박사의 환자들은 대개가 말기 증상에 걸려 있었다. 거기는 심각한 곳이면서도 어떤 행복의 긍정적인 빛이 스며들고 있는 곳이었다. 가장 슬픈 사실은 거슨 박사가 나이가 많다는 것과 그를 이을 자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의 치료법은 일반적인 의료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그의 치료법에 대한 증명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반드시 알려져야 될 것이고 미래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현대인에게는 인체 내의 화학적 성질이 크게 나쁜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그것은 박사는 확신하고 있다. 음식을 마련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며 토양이 문명화에 따라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야, 벌써 이때 100여 년 전에도 이 토양이 나빠지고 있다면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1950년도에 그 시금치 한 단이 지금에는 뭐 20단 정도의 영양의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라는데 벌써 1920년 30년도 같으면 그때도 이렇게 안 좋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영양을 통해서 이 불치의 병들을 이 영양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할 때 참 미네랄, 비타민 이런 요법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가 택한 식이요법으로 인체 조직의 균형을 회복시킨다. 그렇게만 되면 병든 세포가 회복되면서 암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거슨 박사 자신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는 성공을 거두면 즐거워하고 실패하면 상심에 잠긴다. 그는 오랫동안 의료계에 종사하던 한 사람의 의사로서 자신의 철학을 세우고 그것을 의료에 끌어들였으며 마침내 그 치료법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남은 생애를 바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일로는 망가져가는 인체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었다.
조 파네 비앙코에게도 삶을 되돌려 준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슨 박사는 희망을 주는 횃불이다. 위의 기사를 읽은 후에 나는 파네 비앙코를 찾아 나섰다. 자, 이런 이제 기사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읽고 이제 진짜 이 기자가 찾아 나섰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체험을 했는지 파네 비앙코를 찾아 나섰다. 나 자신이 그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였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그의 이야기가 기사의 내용과는 좀 다르기를 반쯤은 기대했으며 또한 거슨 박사가 암을 치료한다는 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심을 확인해 주는 그 어떤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랬다. 이것은 이것은 혹이고 이것은 흙이고 저것은 백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편한 일이며 기성 조직에 대한 신념을 가지면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한 사람이 그러고 온 세상이 옳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를 무시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어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내팽개치면 된다. 그러면 우리들은 승자 쪽에 처하게 되어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한 사람 말이 옳고 모든 사람이 그럴 때에는 그 불편함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때에도 안전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때에도 우리가 승자 쪽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파네 비앙코 부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나는 그렇다고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정말 이게 참 아찔한 내용인데요. 이런 것은 아리의 말은 1958년 12월 12일에 그가 나에게 한 말이다. 그 기사의 모든 내용이 사실과 똑같습니다. 한쪽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즘 남편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단 한 가지 그의 다리가 시원치 않아서 바깥에 나가 벌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벌이 말입니다. 그의 다리는 고장이 났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처음 찾아갔을 때에 이미 근육이 상해 있다고 하셨어요. 물론 약간은 나아지겠지만 다리의 힘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좀 나아졌고 근육도 좀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 외의 건강은 참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마지막으로 갔던 5월 이후의 병세를 알기 위하여 지난 수요일에 병원에 갔었어요. 새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새 조직들이 살아났어요. 종양은 없어졌어요. 처음에 의사는 뭐라고 했었나요? 그때가 1954년 1월이었는데 남편은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의사는 말하기를 더 심도 깊은 치료를 한다면 글쎄요. 자꾸 돈을 더 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그러한 치료를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글쎄 한 1년은 더 살 수 있겠지요 라고 했어요. 확신이 가지 않아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뉴욕시에 있는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요. 그때가 1954년 2월이었는데 그 의사는 의사들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기관지가 나쁘다고 했어요. 그곳에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종양 수술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목소리를 찾게 되었어요. 그러나 겨우 2, 3개월 뿐이었어요. 그해 가을부터 그의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치료를 받았던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 의사는 6개월밖에 더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휴가철을 지내고 다시 오세요 라고 그 의사는 말했습니다. 휴가를 지내고 다시 그 병원으로 갔었지요. 척추에도 종양이 퍼졌나 알아보려고 검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척추에는 종양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어떻게 볼 도리가 없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셔서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지요. 더 치료를 할 수 없습니까? 라고요. 아시겠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무엇이든 하려 들잖아요. 그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그의 오른쪽에서부터 마비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요. 앞 일을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다녀온 지 3, 4주일 후에 플로리다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가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이가 갑자기 더 나빠졌으니까요. 목을 돌릴 수도 없게 되었어요. 통증이 격심해지고 숨조차 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친구분이 또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야, 제발 내 말을 듣게나. 그 의사를 찾아가야 돼. 그 의사가 하자는 것을 하기가 싫으면 따르지 않으면 되잖아. 어쨌든 기회나 한번 가져보세.
막스 커슨을 소개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분은 1년 전에 남편을 그 의사에게 데리고 가려고 했었지요. 우리들은 그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웃음거리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 의사인들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 남편은 배설시킬 만한 것도 없어요. 우리들은 이미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뛰어다녔어요. 남편을 구하려고 말이에요.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나무라지는 않겠어. 그러나 이 관장으로 효과를 보게 되면 그때는 부인이 계속 관장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라고요. 그분은 정말이지 대단한 분이에요. 그건 정말 성공적인 이야기군요. 오, 그래요? 우리들에게는 성공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남편이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낫는 것도 보았어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도 다 좋아지고 있대요. 11살짜리 여자애가 암에 걸려 왔었어요. 그 애의 이야기도 그 책에 씌워져 있어요. 미네소타에서 온 KN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애는 이제 학교에도 다니고 잘 놀며 자전거도 타고요. 이것저것 모든 것을 잘하고 있대요. 물론 식사는 병원에서 배운 대로 계속하고요. 그 애는 정말로 대단히 좋아지고 있대요. 독자들이여, 내가 들었던 그대로 이 이야기를 읽으시라고 부탁드린다. 그리하여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커다란 의문에 희미한 빛을 느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느꼈던 것과 같은 그 어떤 불안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자, 이렇게까지 되어졌기 때문에 소수의 또 한 명의 대단한 이 치유 성과가 다수의 이 방법을 하지 않는 많은 의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여기서 들어집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자, 도라 서켄 여사 1981년의 모습. 이분은 누굴까? 게일 알렌 보그 여사 1991년 9월의 모습. 자, 그 당시에 이렇게 참 건강하게 보이네요. 참 이렇게 이런 치료를 말기 암 환자들의 모습 이제 7번째인데요. 또 간단하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치료의 치유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버랜드 부인의 도움으로 거슨 박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그 작은 소녀의 어머니를 만나보게 되었다. 오버랜드 부인이 그 여인에게 편지를 보내 나의 방문에 대한 허락을 받아내었던 것이다. 그 어머니는 내가 쓸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인용해도 좋다고 했다. 단 한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은 하고 부인이 말을 이었다. 호사가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게일은 바빠요. 그러나 거슨 박사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죠. 게일의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시간을 내야 하겠지요. 자, 게일 앨런 보그라는 당시의 소녀였던 이것 책을 재출판할 당시에 1990년도에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소녀의 게일 알렌 보고 이분이네요. 자, 이분이 그 어렸을 때 소녀 때에 아팠던 그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노년의 시간을 볼 수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나는 그 부인의 이름을 인용하는 것이 책을 쓰는 목적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게 되면 그 딸의 스케줄에 많은 방해를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부인은 공개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였다. 나는 거슨 박사님의 치료가 딸에게 커다란 효과를 주었다고 믿어요. 사실 박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 딸은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정말 그랬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광신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실로 선생님께서 우리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슨 박사님을 만나기 전의 주치의들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그리고 딸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고 병력을 들으시면 사실은 어느 분이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의사들에게 거절당하실 거예요. 그건 정말이에요. 거슨 박사님의 치료실을 이야기하면 아마 그 의사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우리
이웃들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애가 그렇게 심하게 알아섰나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요. 사람들은 암에 대한 정통적인 치료법 외에 다른 것을 믿지를 않아요. 지금 거선 박사가 치료를 맡고 있는 환자들은 그 의사들,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들을 버리고 거선 박사님께 갔었으니까요. 그 의사들은 거선 박사님의 치료법을 부정할 거예요. 그리고 기록들을 파괴해 버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저를 믿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게 절대로 사실이에요. 어느 의사는 그의 환자를 거선 박사에게 빼앗겼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처리한 엑스레이 요법으로 나았지 거선 박사의 요법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요? 모든 일이 그런 식이에요. 그게 정말이지 사실이에요. 정통적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들은 거선 박사가 치료를 해내지 못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박사님이 광신적이며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거선 박사님이 과대 망상적인 편집병에 걸려 있다고 믿어요. 따님을 진단했던 의사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처음에는 그가 가벼운 종양뿐이라고 떠벌리더군요.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어느 쪽에서 나타났습니까? 다리예요. 왼쪽 다리의 아래쪽 종아리뼈에 나타났어요. 다리를 절기 시작하더니 못이 아프다면서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하자는 대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안쪽이 약간 더 큰 물방울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막 자라난 종양일 뿐이라며 수술을 하자고 했어요. 조직 검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의사는 조직 검사에 대한 기록을 거선 박사에게 보냈어요. 그 기록을 보내지 않으려고 3개월이나 허비를 했죠. 그리고 끝내는 거선 박사님에게 보내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건 그렇고 1956년 6월에 제거 수술을 했어요. 10주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9월에 기부스를 떼어내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더니 작은 뼈는 봉합이 되었는데 새로운 종양이 생겨나 있었어요. 11월이 되자 그 종양이 더 커지면서 뼈를 봉합한 것이 풀어졌어요. 2월이 되자 종양이 더 커지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파서 만질 수도 없었고 제대로 앉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의사는 재수술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첫 수술에 실패를 했는데 재수술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선 박사님에게 데리고 갔죠. 그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그게 3년 전이었어요. 7살이었죠. 지금은 아주 건강해요. 정말 건강해요. 그 의사에게 딸애가 건강해졌다고 말했지만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부인은 광신적인 태도로 말하지는 않았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지적이었으며 어린 딸이 생명을 건져주었다고 믿고서 거선 박사에 대한 깊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부인은 판에 않고 부인처럼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반쯤 미쳐버리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 부인은 여러 정상인들처럼 지각이 있어서 남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여 그것을 다 믿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나서서 결국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주치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거선 박사는 1955년 12월 6일 뉴욕시의 마티니코 호텔에서 가진 사업자들과의 오찬 모임에서 5명의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경과를 설명하였다. 200명의 사업자들이 거선 박사의 암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가 제시한 엑스레이 사진과 병력을 검토를 했다. 자,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했던 이 내용들은 또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고 여기까지.